안녕하세요. 미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육계에서 한 분 모셨는데요. 영남대 노석균 총장 나와 계십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캠퍼스 와보면 항상 좋습니다만은 봄철의 캠퍼스 너무 좋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는 뭐 캠퍼스가 자랑이고 예, 재산이고 예. 그렇습니다. 영남대 캠퍼스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습니다. 영남대 캠퍼스의 자랑거리 하나만 꼽자면 어떤 거 꼽을 수 있을까요? 근데 영남대 캠퍼스는 들어오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큰 가슴을 이렇게 볼 수 확 튀는 이런 느낌. 누구나 들어오면은 보고서 이렇게 아우 대단하구나 이 느낌을 갖죠. 그래서 그것이 캠퍼스 조성이 참 좋은데 실제로 저 캠퍼스가 이렇게 들어올 때 무슨 유럽의 무슨 궁전처럼 잔디밭이 쭉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양쪽 길이가 100m쯤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100m 자체가 이 캠퍼스를 디자인할 때 네. 당시에 우리 설립자이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앞으로 21세기 되면은 마이카 시대인데 한 100m 돼야 된다. 그래 100m를 만들어라.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지금 저렇게 좋게 남아 있고 뭐 캠퍼스가 또 전부 평지로 돼 있어서 다 우리가 쓸 수 있고 그래서 뭐 캠퍼스에 대한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총장님께서 영남대에서 교수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1992년 9월 달에 했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1922년 가까이 돼 갑니다. 예. 그러면 교수 부임하셔서 몇 년 만에 총장 되신 거죠? 그러니까 20년 지나고 됐어요. 20년 만에 이제 총장이 되셨는데, 그 학생들 가르치는, 일선에서 학생 가르치던 교수 시절하고 총장 되면 아무래도 입장이 좀 많이, 역할이나 입장이 많이 바뀌시죠? 어떻습니까? 많이 바뀝니다. 물론 제가 학생을 가르칠 때도 열심히 가르치고 막 어떻게 이 학생들을 좀 할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뭐 자기 전공 이런 것이고 지금은 총장이니까 대학을 전체를 경영을 해야 되니까 네. 그때하고는 뭐 사정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대학들이 뭐 과거와는 다르게 젊은 사람들도 우리 시대보다는 어렵고 대학 자체도 옛날보다는 어렵고 네. 이런 시기에 제가 총장을 하게 돼서 사실은 제가 하나하나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학교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굉장히 좀 고심이 많습니다. 총장 맡으신 지 이제 1년, 이제 1년 바로 지났습니다. 1년 넘죠? 네. 총장 취임하시면서 그리고 1년 보내시면서 좀, 이것만은 내가 총장 재임 기간에 해야 되겠다. 또 1년 또 돌아보시면서 이건 참 잘했다. 꼽을 수 있을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총장 되면서 이제 목표한 거는 분명히 했습니다. 요즘 이제 정부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비정상의 정상화. 저희 학교가 20년 동안 이제 임시 체제로 있다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네. 저희 학교 모든 체제가 이제 임시 체제 20년에 젖어 있었거든요. 그건 일종의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것, 그것은 뭐 제도적인 것, 인사, 재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해야 되겠다. 총재 역할도 그게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화시킨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포지셔닝을 우리 영남대학교의 정확한 정체성이 뭐고 영남대학교의 위치가 정확히 뭐고 그래서 우리가 나갈 방향은 뭐다. 이것이 좀 정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직도 어떤 그런 이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영남대학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남대학교와 외국에서 평가하는 영남대학교 일치를 해야 하기에 있는데 그게 좀 괴리가 있었다.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영남대학교 위치, 학생이 생각하는 영남대학교 위치, 동문,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위치, 또 요즘 난 평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조금 일관성이 없어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나 배운 학생들이나 거기에 좀 이렇게 좀 분명한 포지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겠다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실화가 필요하다. 어떤 뭐 이렇게 좀 슬로건 위주보다는 실질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큰 틀보다는 디테일한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쪽으로 집중을 좀 했습니다. 학교를 좀 바로 세워놓겠다.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예. 제가 또 직선 총장이 아니고 선거가 아닌 첫 번째 총장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내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법인에서 임명했다는 말은 법인의 이 학교의 어떤 창학 정신, 정체적인 걸 분명하게 세워 나가야 되고 일관되게 총장 중심이 아니고
학교 중심이 되는 그러한 대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말해서 비정상의 정상, 예. 비현실의 현실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요즘 뭐 사립대학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지방대일수록 이제 더 어려운데 영남대학의 경쟁력 이따 좀 세부적인 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남대학의 경쟁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표적인 평가를 네. 볼 때,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 중에서는 여전히 최고에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제 지방하고 수도권의 격차가 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 1등, 예를 들면, 그러면은, 중앙에 가서도 경쟁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지방대학이 이제 조금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위상이 좀 떨어진 상태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과거와는 다르게 대학들이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이죠. 사실 뭐 지금부터 30년, 40년, 20년 전에는 대학들이 어느 대학이나 우리나라 대학들이 모두 다 그냥 다 이렇게 좀 글로벌 기준에서는 많이 못 미쳤으나 지금은 대학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국내 대학들 간의 차이가 많이 심해져서 뭐 지방대학에서 1위다, 뭐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를 정확하게 볼 때 우리가 아직은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대학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발전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보시는 발전 거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학교는 예. 뭐 전통도 많고요, 자산도 많고 현재 뭐 교수님이나 학생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잠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학이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수한 인재를 입학 과정을 통해서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입학 농사 어떻게 잘 지으셨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금년에 입학생들을 이렇게 받으시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시면서 참 잘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대학에서 교수나 직원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뽑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좋은 사람을 뽑을 수가 있는데 학생을 뽑는 건 우리나라 어느 대학이나 학생이 이제 학교를 선택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영남대학교라는 것이 이제 대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들 상당히 이제 우수한 자질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형편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입시가 조금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A형, B형, 우리가 이제 영어 B형을 지정을 해서 조금 이제 저희들이 예측도 좀 어려운 상태였으나 그러나 저희 학교 뭐 정원을 우리 천마인재학부라고 거기만 조금 빼고는 다 학생이 들어왔고요. 학부 경우에 몇 명 되죠? 입학생이? 전체 학생 우리가 한 4,920명쯤 됩니다. 입학생 입학생이 그렇습니다. 4천여 명 정도. 예, 아니 그거는 정원이 그렇고요. 네. 정원 내가 또 한 300명 돼서 전체 우리 학교 올해 들어온 학생은 한 5,230명쯤 됩니다. 대단하고 입학생 규모로 보면 뭐 저희 학교 수준의 그 정도 입학 규모가 우리나라에 내가 볼 때 한 10개쯤 그렇죠. 있습니다. 열 손가락 안쪽에 그렇습니다. 꼽히는 정도니까요. 되게 이제 이 영남대학의 규모라든지 그런 걸 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남대 하면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영남 지역의 어떤 교육의 미래지향적으로 세운 게 이제 영남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특별한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인데 영남대학이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역점으로 육성하는 과가 있다면 어떤 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뭐 정계, 재계 이런 데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법대, 상대, 공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한 이런 학교입니다. 골고루 다 강했다고 그러니까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뭐 옛날로 치면 이제 고시, 예.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패스한 성적이 저희들이 굉장히 과거에 좋았고요. 뭐 전국에서 뭐 한 3, 4위간 이런 성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재계에 지난번에 나왔듯이 뭐 현재 코스닥에서 CEO들의 분포를 보면 전국에서 이제 우리가 한 7위 정도로 많은 학교고 네. 그다음에 삼성그룹 내에 있는 CEO들 숫자를 보면은 저희들이 또 전국에서 뭐 한 5위 안에 들어 이런 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네. 주로 그 상경계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공대는 이제 프로그램이 굉장히 큽니다. 학생이 크고 아주 오래됐습니다. 특히 이제 기계공학부 뭐 이런 토목과학부 이런 건 굉장히 오래돼서 뭐 굉장히 그 선배들이 많고 지금도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지역과 밀착된 산학 협력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하고 전략 산업하고 이렇게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 이제 자동차 부품
이런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뿐만 관련되는 것들, 그 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자나 기계라든가 화공이나 이런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법전원이 있으니까 법학전문대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과대학, 약학대학, 뭐 저희들이 중요한 단과대학 다 가지고 있어서 예. 전부 다 좋습니다. 요즘 대학 좀 일반적인 거 좀 여쭤보면 이제 총장님도 이공계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화학을 전공하셨던데 이공계 출신인데 너무 직업적인 것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공계는 이제 지원 학생들도 많고 학교에 지원도 많이 되는데 인문학이 죽어간다. 뭐 이런 얘기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총장으로서 보시기에 인문학 죽으면 대학 전체가 죽는 것 아닙니까? 정신이고 뿔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과거에도 내가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에도 신문 칸을 봤는데요. 예. 요즘 이제 인문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인문학 전공이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철학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철학이 인문학으로서 인문학 시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철학을 강조하고 인문학을 뿌려야 되는데, 인문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철학과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지원 학생이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지, 인문학 자체는 지금 굉장히 내가 볼 때, 굉장히 이제 오히려 관심을 많이 받고 필요한 시기고, 네. 학교에서 더욱더 교양을 통해서 많이 확보하는 그런 시기인데, 거기에 속하는 과, 전공의 과는 이제 어렵다. 이렇게 자꾸 봐야 축소되고, 그래서 왜냐하면 왜소화되고.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과들도, 네. 그런 예를 철학가다 그럼 철학자를 배출한다는 개념으로 보면은 그게 상당히 어렵지만, 그것을 그 사람들도 그것도 하지만은 또 두루두루 옆에 다른 전공들하고도 통섭하고 융합해서 자기의 철학을 좀 더 많은 배수를 가지면서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접합시키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인문학이 지금 어렵다는 건 저는 이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은 굉장히 지금 좋은 시기인데 단지 인문학 전공, 기초 전공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뭐 취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 거기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나 이 가르치는 그게 배우는 학생들은 네. 인문학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것을 접붙이고 다른 데서는 오히려 지금 인문학을 많이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도 인문학을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펼치고 사회를 향해 침투하고 이런 것에 역할을 주면은 인문학의 오히려 부흥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용적인 것도 같이 배워서. 그렇습니다. 예. 이제 모든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변화의 시기에 변화에 우리가 가장 강한 사람이 뭐냐? 예. 인간적인 소용이 된 사람, 즉 인문학의 베이스가 튼튼한 사람이 네. 결국 나중에 변화에 강하거든요. 우리 그런 인재를 키워야 되거든요. 인문학이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어려운 것은 대학에서 인문학 전공 과들이 어렵다 이렇게 봐야 돼요. 졸업생들 경우에 뭐 취업인데요. 사회 진출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졸업생 중에 몇 퍼센트가 취업이 되고 몇 퍼센트가 취업이 안 되고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또 흡수를 하는지 그런 현황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학교는 보통 취업률로 나오면 저희들이 뭐 한 50%, 50한 몇 퍼센트 이 정도의 취업률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거기서 나오는 거는 뭐 4대 보험이다 이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뭐 예술계통이라든가 그 취업을 해도 보험가 안 되는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예, 그런 그게 어렵습니다. 거죠. 그리고 뭐 학원의 강사라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뭐 졸업을 하고 취업을 이제 당장 취업하는 학생들은 뭐 100% 아니지만 졸업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서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봐서는 뭐 우리 학교에 상당 부분 한 3분의 1 정도는 뭐 자기가 원하는 대기업에 가고 또 그다음에 나머지 학생들은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자기가 무슨 회사에 가느냐 할 때 기업의 사이즈라든지 기업의 네임 밸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가치를라든가 자기의 삶의 진로를 결정하는 건 옳지 않다. 우리가 자기 직업인으로서 건전한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처음에 출발하면서 연봉 얼마라든가 그것에 너무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그런 너무 신경 쓰는 건 좋지 않다. 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출발이고 우리가 출발해서 자기의 소유도 개발하게 되면 얼마나 기회가 요새 같이 넓혀 있는데 너무 우리나라 사회가 뭐 그렇게 좀 브랜드 위주에 너무 대기업만 그렇습니다. 주목하지 말아라 예, 이런 좋지 않고요. 말씀이시죠. 이게 다변화돼야 된다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기회가 많습니다. 지역에서 흡수율이 굉장히 낮지 않아요? 다 서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만 예. 저희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우리가 요새 교육시키는 것이 이 지금 어려운 시대에 네. 우리가 지역에 속해 있음으로써 지역의 대학으로서의 특징을 살리는 것은 지역의 산업에 우리가 많이 침투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구미, 포항, 울산 가까이 있는 지역에는 대기업도 많고요. 그 다음에 진량, 성서 이런 데도 규모가 작지만 굉장히 좋은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회사를 발굴해서 학생들한테 자신 있게 소개하는 일을 많이 하고요. 제가 총장인데 특별히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해서 강소기업, 중견기업들 많이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우리하고 같이 좋은 학생 교류를 하고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하고의 산업 협력을 하자는 게 강조를 해서 그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영남대학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것이 우리 대학이 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거야말로 이제 산학 협력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대학은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봐도 대학을 중심으로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 우리 영남대학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체에서 일을 내서 경제를 살리고 또 뭐 서비스에 종사해서 자기네 서비스 질을 올리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학교가 아니고 네. 우리가 같이 삶을 같이 하는 학교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영남대 차원에서 이 지역의 좋은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을 학생들이 좀 소개해주는 그 코디네이트 역할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저희들 뭐 링크 사업단, 이제 산협력단 이런 데서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한 거는 그 질량공단에 예. 그 좋은 회사들에서 요새 그 이제 육아 문제가 그래서 회사 육아 문제 그래서 타가서 예. 그 운영을 저희 학교에 의뢰해서 우리 유아교육과에서 그걸 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 맡아서 이런 것도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산업 그렇죠. 협력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제목이 미션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총장님의 좀 개인적인 것 몇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 제가 언젠가 삼덕교회 예배 드리러 왔더니 삼덕교회 예, 출석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직분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님 예, 예. 이제 좀 있으면 장로님도 되셔도 장도 되는 거라 힘들으시니까. 안수 집사 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선출직 아닙니까? 선출직이죠. 교회에서 그렇죠. 그때는 뭐 투표해서 뽑는 제가 거니까. 당당히 투표해서 3분의 1을 받아가지고 됐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저희 뭐 할머니께서 이제 우리 집안에 이제 신앙을 출발하셔가지고 네. 쭉 그냥 어렸을 때부터 믿었죠. 우리가 생활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총장님 경우에 그 신앙생활이 이제 쭉 뭐 사회생활을 이제 교수로 지금까지 봉직해 오셨으니까 신앙생활이 평소 자신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은 이제 신앙이란 것이 뭐 사실 뭐 교회 다니고 갈 때 어린 신앙이니까 그저 젊었을 때는 힘들 때마다 그저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하고 이러한 스타일을 하다가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때 이제 뭐 거듭났들기를 하는 건데 그때 뭐 사실은 그런 경험 몇 번 했죠. 도무지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뭐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을 자꾸 이렇게 벗어나고 그런 데서 신앙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힘을 발휘하게 되고 뭐 사실 뭐 앞이 온통 캄캄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걸 다 지나가고 살거든요. 가장 절실하게 기도하셨을 때가 돌이켜보면 언제로 기억되십니까? 제가 영남대학교 와서 네. 제가 이제 그 위암을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오자마자 그래요? 바로 이제 1년 돼가지고 그때 뭐 사실 좀 절실했습니다. 물론 그때 내가 뭐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별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뭐 잘 살지를 못했다는 그런 이제 후회를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주변을 볼 때 사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절실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나 뭐 그거를 제가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이제 견뎌냈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내가 뭐 가급적이면은 좀 개인적인 생활보다는 좀 남을 위한 그런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은 바빠서 그렇지만 그래서 그때 뭐
그런 연유로 뭐 교회생활 열심히 해서 안수집사도 되고 뭐 그랬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제가 예. 좀 사실 바빠서 예. 교회 뭐 일은 잘 못 보고 있는 편이죠. 그 평신도 입장에서 저도 이제 평신도 입장입니다만은 개신교가 기독교가 뭐 좋지 않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큰 교회들이 또 뭐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욕먹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한국의 기독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개화기에 참 좋은 선한 영향력을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끼쳤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총장 입장에서 사회와 교회의 관계를 볼 때 한국 교회 좀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고 보시는지 평소에 생각하신 게 저는 있다면. 뭐 한국 교회가 좀 많이 변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로. 뭐냐면 이제 물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교회라는 것이 모든 면에서 사회보다 위에 있어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데 네. 지금 사회는 그 사이에 정말 많이 변하고 투명해지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 데 비해서 교회는 올라오는 사이에 그대로 머물러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뭐 상당 부분에 있어 오히려 사회보담도 좀 이렇게 좀 제도적인 예를 들면 뭐 재정을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그렇죠. 투명성, 재정의 투명성.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알면은 놀랄 만큼 너무나 이렇게 뒤쳐져 있다는 뒤쳐져 얘기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교계 지도자들이 그런 적어도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삼덕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삼덕교회를 놓고 보면 역할을 좀 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되도록 또 교회가 운영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의견도 제시하고 그러십니까? 지금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많이 바쁘셔서. 교회를 못하지만 예. 과거에 할 때는 뭐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우리 교회의 그 좀 목회자를 키우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렇게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좀 이렇게 정말 좀 질적으로 아주 훌륭한 네. 목회자를 신학대학들이 워낙 그렇습니다. 난립하다 네, 보니까 그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 이렇게 조금 이제 기독교가 저도 얼마 전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성인 10명 중에 기독교 신뢰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다고 내가 봤어요. 보도를. 3대 종교 중에 가장 신뢰도가 낮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내가 교회를 나가보면은 제 주변에 있는 평신도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정말로. 그렇죠. 다 좋은 사람들이고 표현 이상하지만 다 착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에 불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그런 대접받는 것은 교육을 이끈 지도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한 그런 기회가 돼야 싶어요.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교계를 이끄시는 분들이 뭔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총장님하고 말씀 나눠보니까 학교 얘기 뭐 쭉 나눠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총장 임기가 4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3년 더 남으셨는데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정말 한 가지 이루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다음 총장이 들어와서 일할 때, 노석균 총장이 이렇게 해놔서 내가 참 일하기 편하다. 나 그래서 좀 듣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총장 직선제라는 것이 너무 총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총장 중심으로 대학이 운영이 된 것이 대부분 우리나라 대학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하나라도 모아서 힘을 합해서 나가야 돼 이런 식인데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마음도 그렇고 모든 구성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인간 노석교는 없다. 오로지 영남대학교 총장으로서만 난 존재한다. 네. 우리 학교를 위한 일이면은 뭐 사심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무엇을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선에 들어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기반이 그전보다는 좀 좋아졌구나. 그걸 좀 하고 싶습니다. 내실을 기하는 총장으로 남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을 다음 총장이 딛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계 지도자로서, 영남대 총장으로서, 영남대뿐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시는데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대구 경북 이 총장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